이미디에이트 로딩 프로토콜 자체가 임플란트의 실패를 유발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임상 연구에서 관찰한 것들을 보면 이미디에이트 로딩하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임상에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이중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임플란트의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했던 프로토콜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이 논문은 2021년에 Clinical Implant Dentistry and Related Research CIDRR이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치주과와 보철과가 협업해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미디에이트 로딩 프로토콜 자체가 임플란트의 실패를 유발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목부터 실패의 위험성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한번 시도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결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스트랙트만 본다 그러면 하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임상에 더 적용하기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회가 돼서 오늘 너무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켰습니다. 치과계에는 정말 혁신적인 바람이 불었죠. 이제는 임플란트에 식립하는 타이밍 자체가 조금 더 빨리 식립할 수 없을까? 조금 더 빨리 로딩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죠. 이제는 발치를 하자마자 임플란트라는 경우 너무나 많죠. 아주 보편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임플란트의 표면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디에이트 로딩 프로토콜을 했을 때도 서바이벌 레이트가 논문마다 다르지만 약 87% 정도에서 100%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 자체가 발전하면서 가상으로 임플란트를 계획해서 식립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보철도 미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임상에서는 이미디에이트 로딩에 대한 것들이 접근이 훨씬 더 쉬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라고 하지만 임상 논문이나 이런 것들의 근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 연구를 시행했던 것인데요. 이미디에이트 로딩과 그다음에 딜레이드 로딩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비교와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미디에이트 로딩의 결과가 얼만큼 임상적인 결과를 보이는지 약 1년간 관찰한 논문입니다. 모든 그룹에서 사용된 방법은 CBCT를 촬영을 하고요. 오랄 스캔 데이터를 사용해서 중첩을 한 다음에 가상으로 저희가 플래닝을 세웁니다. 그 기반으로 원가이드를 만들고 임시 보철물을 사전 제작해 놨어요. 그리고 TS3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식립을 하고 보철물을 끼워주는 거죠. 한 그룹은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했고요. 한 그룹은 3개월 정도 기다린 다음에 보철을 시행하는 아주 컨벤셔널한 프로토콜로 보철을 했습니다. 처음에 등록한 환자들은 78명의 환자가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6명은 이 설명을 듣고 임상연구라고 하니까 일단 무서워서 빠져나가셨고 72명의 환자가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임플란트가 2개 이상 식립되는 토구치나 구치부까지 이미디에이트 임플란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환자들이 어떻게 인클루전 되는가, 어떻게 이 연구에 포함되게 됐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한다 그러면 35뉴턴, 40뉴턴 이상의 고정을 얻어야만 저희가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보수적인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방식으로 인디케이션 수준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임상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정도 이상을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거든요. 초기 식립에 약 20뉴턴 정도라 하더라도 매뉴얼로 돌렸을 때 전혀 무브먼트가 없는 그런 임플란트들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결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다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저희가 고리식을 동반하거나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로 뼈를 아주 많이 만든 그런 케이스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는 우리가 임상에서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포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관찰한 것들을 보면 임플란트가 얼만큼 유지됐는지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변연골 소실, 마지널 본 로스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안정성이 얼만큼 있는지 임플란트 스테빌리티를 측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미리 보철부를 만들어 놨는데 다시 껴봤을 때 조정해서 낄 수가 없고 아예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어느 정도였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참여한 환자들의 대상은 대부분 63세, 64세 정도 고령의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비슷했고요. 저희가 참여된 케이스들을 보면 구치부가 제일 많았고요. 특히 이제 상악계의 구치부가 조금 더 많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뉴턴 이상에서 고정이 얻어진 임플란트들이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ISQ 밸류를 측정을 했을 때 임플란트 수술을 한 당시에는 두 그룹 모두 약 70, 72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D2나 D3의 정도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뼈 이식을 하는 케이스들이 동반이 돼 있었고 딜레이드 임플란트, 이미디에이트 임플란트 모두 유사하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논문에 보이시는 분포를 보시면 하늘색은 이미디에이트 임플란트를 한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남색은 딜레이드 타입의 임플란트이고요. 분포는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미디에이트 케이스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페일한 케이스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구치부가 제일 많이 식립이 됐고 구치부에서 실패가 많이 나타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면 딜레이드 타입의 아주 컨벤셔널한 방식으로 했을 때 TS3 임플란트는 1년까지 관찰하면 100%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 1년간 관찰했을 때 거의 실패가 없는 임플란트죠. 그런데 이미디에이트 로딩의 프로토콜을 했을 때 보면 약 두 가지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ITT라고 논문에 써 있고 PP라는 논문이 써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임상 연구에서는 처음에 내가 의도했던 대로 등록한 환자를 모두 포함한 게 Intention to Treat이라고 해서 ITT라는 방식의 분석을 합니다. 이 연구에서 보면 저희가 식립을 다 했는데 처음부터 고정을 못 얻어서 실패한 케이스가 약 7케이스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고정을 못 얻어서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실패나 이런 것들을 사실 계측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원가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못 얻었던 그 자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임상연구 실패이기 때문에 실패로 간주됩니다.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따져서 결과들을 보면 83.4%의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처음부터 못했던 그런 환자들 있죠? 그런 환자들을 빼고 제외하고 본다면 90% 정도의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미디에이트 로딩 자체가 그냥 딜레이드 로딩보다는 실패율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널 본 로스를 보면 두 개의 그룹 다 0mm에 가까운 정도로 거의 골소실이 없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을 얼만큼 얻어서 바로 공격적으로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했을 때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깨질 수는 있으나 변형골 소실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케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실패했던 것들은 어떤 케이스가 있나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립을 한 다음에 움직임이 있어서 로딩을 못한 그런 케이스가 7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미디에이트 로딩의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미디에이트 로딩 자체도 못했으니까 실패로 여기 분류가 됐던 거고요. 나머지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하고 나서 실패를 했던 그런 케이스가 약 8케이스가 있었고요.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고리식을 했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멀테이니어스 어그멘테이션 한 게 5케이스, 기존의 알베올러 리지 프리저베이션을 했거나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했던 게 2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실패가 왜 나타났냐를 보면 가이드 수술 안 하고 고정을 얻을 때 보면 골질을 판단할 때 술자마다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드릴링을 한 단계 혹은 2단계 정도 더 적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가이드 시스템을 하다 보면 이 위에서부터 마찰이 있기 때문에 골질의 평가가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골질의 평가가 좀 어렵다 보니 마지막에 이렇게 드릴 프로토콜을 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연구에서는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드릴 프로토콜을 조정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좀 더 증가했던 거죠. 그런 경우는 초기에 몇 개 드릴링을 한 다음에 가이드를 빼고 골질에 따라서 고정을 충분히 잘 얻어낸다면 이미디에이트 로딩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한다고 해서 마지널 본 로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디에이트 로딩과 이 전체적인 결과에서 우리가 고정만 잘 얻어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철을 했을 때 그 보철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죠. 기존에 가상으로 세웠던 보철물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원가이드가 아무리 잘 정확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철물이 좀 안 맞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다시 만들었던 케이스가 72명의 환자 중에 딜레이드 그룹에서는 10케이스, 이미디에이트 임플란트 케이스에서는 17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7개의 크라운을 다시 재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원가이드 만들 때 양쪽에 모두 치아가 잡아주는 그런 경우는 가이드 자체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만든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리엔딩이거나 아니면 앵커핀으로 해서 고정을 했던 경우에는 약간의 다시 만드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약간의 오차가 증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스캔해서 만든다고 하면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들을 통틀어 저희가 결론을 도출하자면 제한된 이 연구 안에서는 분명히 이미디에이트 로딩은 실패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키긴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정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조정하지 못했던 부분, 임상 연구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고정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사용한다면 성공률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나눠서 더 임상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에비던스를 더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 주변에 변연골 소실은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한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는 건 이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 부하법은 사실 적응증이나 초기 고정력에 따라서 매우 성공적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적응증을 잘 가려서 사이트에 맞게 저희가 임상 프로토콜을 좀 조정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케이스를 신중히 선별하고 케이스에 따라서 임상의 술기를 조정을 잘 하신다면 이미디에이트 로딩하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임상에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매우 유용한 툴로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임상 연구 결과가 여러분들의 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논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